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케터의 마케터 위픽이 준비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할 위픽 코퍼레이션의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는 위픽의 마케터 미디어 위픽 레터 웨비나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웨비나에서 다양한 분야의 마케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고민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위픽레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와 URL로 위픽레터 가입 구독하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O2O 비즈니스 로아스 300%의 벽 넘기입니다. 특히 DB 업종의 O2O 마케팅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성과 개선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인사이트와 실전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진행이 되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Q&A 세션에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실 위픽 코퍼레이션 부스터팀 사업총괄 이재광 리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팅창을 같이 보고 싶네요.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픽 부스터 팀에서 전체 좀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재광이라고 합니다. 주로 위픽 부스터 이제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오토 비즈니스, 이 DB 업종의 관계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션 1, 2에서 첫 번째로는 이 오토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개선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세션 2에서는 그 개괄적인 것들을 어떻게 위픽 부스터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Q&A 시간에, 각자 이제 다들 DB 업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네. 먼저 퍼널을 이해하자입니다. 네, 퍼널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이 퍼널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퍼널을 이해하고 각 퍼널의 이제 단계 간의 전환율을 또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을 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로아스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2O 비즈니스의 퍼널이잖아요. 그래서 이 O2O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러면 다른 비즈니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보통 커머스나 게임 분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들을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비즈니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이제 다 끝나는 거. 예를 들면 뭐 음식점에 가서 그냥 밥 먹고 나오고, 대형마트 가서 또 가서 음식 먹기도 하고, 뭐 물건 사기도 하고, 또 나옵니다. 네, 팝업 스토어도 많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비즈니스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뭐 예를 들면 상담 신청을 남기고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고 결제해야 되는 고관여 제품인 경우에 대부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 요즘은 온라인에서 정보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오토 비즈니스가 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번개 표시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커머스도 요즘은 보통 팝업 스토어에서 먼저 경험을 하고 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또 제품을 보고 또 실제로 팝업 스토어 가서 또 경험을 하고 다시 또 구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각 비즈니스의 퍼널을, 제가 예시만 간단하게 한 개씩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먼저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지라고 하면 뭐 온라인상에서 인지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인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유입을 합니다. 특정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이렇게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 제품을 이제 경험해 보다가 이 제품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정말 좋은 것 같아 하면 이제 재구매하게 되고 너무 좋으면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이거는 먼저 인지를 뭐 온라인에서 먼저 합니다. 일단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놨으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분명 할 수 있지만 요즘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주 홈페이지로 유입을 해서 그다음 거기 상담 신청을 이제 남기면 이제 광고주의 상담사가 이제 콜을 해서 전화 상담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 이제 방문 예약을 잡고 그다음 방문을 하고 방문해서 이제 방문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아 여기에서 하면 금액은 비싸지만 나한테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그때 구매를 하겠죠. 그다음 구매를 하고 나서 아 한 달 지나니까 점점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 다시 좀 가서 또 다른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또 다시 재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너무 만족을 하면 또 추천을 또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비즈니스입니다. 보통 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이제 특정, 어, 뭐 업장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또 들어가겠죠. 우리 보통 뭐 길 가다면서 이제 뭐 국밥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국밥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들어가서 이제 가격표를 봤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또 안 먹죠. 예. 근데 가격표 봤는데 괜찮아. 그럼 이제 그 밥을 먹고 그다음에 맛있네 하고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근처 오면 또 다시 방문해서 그다음에 구매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맛있으면 이제 친구한테 야 맛집 있는데 한번 가볼래라고 또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퍼널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전략으로 가져가야겠다가 나뉘기 때문에 퍼널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계속 트렌드마다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마케터의 관점과 직관에 의해서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퍼널로 이제 좀 가서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보통 고객분들은 세 가지 유형이에요. 차가운 고객, 따뜻한 고객, 뜨거운 고객 이렇게 있는데 뜨겁다는 게 이제 우리의 팬인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고객. 그다음에 차가운 고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우리를 접한 고객. 근데 보통의 이제 마케터 분들이 혹은 영업자분들이 뜨거운 고객을 어, 만나고 싶어 하죠.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뜨거운 고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차가운 고객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뜨거운 고객이든 따뜻한 고객이든 다 이제 더 좋은 대우를 받아서 이제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모든 관점은 다 차가운 고객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O2O 비즈니스의 퍼널을 조금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처음에 온라인에서 어떤 뭐 이벤트를 봐요. 그러면 이제 인지를 하겠죠. 이벤트가 좀 궁금하네. 뭐 좀 더 알아볼까? 뭐 예를 들어 광고 소재에서 뭐, 무료 체험 해보세요 하고, 뭐 영상으로 막 무료 체험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와, 궁금한 좀 더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그 광고를 누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럼 거기서 이제 이벤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이벤트구나 하고, 이제 맨 밑에 이제 뭐 가격 알아보기라든지 상담 신청하기가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한번 가격이나 좀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상담 신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하고 나서, 사실은 광고주가 전화 오기 전에, 그러니까 광고주의 그 콜센터에서 전화 오기 전에 대부분은 좀, 거기서 많이 관심도가 확 떨어져요. 그 시간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빨리 전화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고객분들은, 어, 관심은 그렇게 없었는데, 상담을 이제 해보면서 듣고 보니까 또 좋은 이벤트 같기도 하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상담사가, 3일 안에 방문해야 혜택 적용이 된다고 하니, 어, 뭐 조금, 시간 좀 내봐서 그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예약을 하고, 방문 예약을 하기 전에 막상 또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아, 예약을 하려고 좀 귀찮네. 또 아니면은 나 캘린더를 보면서 이제 나 근처에 갈 일 있을 때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상담사분한테 저 이때 갈 일이 있으니까 뭐 이때로 예약 잡아주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이제 내가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문 예약을 하고 나서 이제 방문하기 전에 이제 오늘 좀 가려고 하니까 일어났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뭔가 날씨도 좀 우중충해서 좀, 다음에 갈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지금 당장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까 제가 차가운 고객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방문해서 지금 그래도 방문 상담사분한테 뭔가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는 하니까 내가 당장에 구매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예약금을 걸어두면 이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냥 예약금을 일단 걸어둬 볼까? 아니면은 여긴 이 정도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데도 좀 비교해보고 구매할까? 아니면은 결국 이제 뭐 여기서 구매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했으니까 경험을 이제 해봤겠죠. 네, 경험을 해보고, 한번 해보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여기 가서 좀 더 해봐야겠다. 하든지 아니면, 아, 저번에 좀 거긴 좀 별로였어. 그래서 이번엔 다른 것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른 거를 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방문을 했으면 이제 다시 또 방문 상담사 분이랑 또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방문은 했는데, 저번에도 뭐 좋았긴 했는데 또 막상 결제하려니까 뭔가 돈이 좀 많이 들고 또 고민이 그런 또 상황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추천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 퍼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객의 어떤 어 조금 니즈와 그리고 생각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아스라는 게 우리가 광고비를 쓰고 최종 매출까지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로아스는 사실은 인지에서 유입으로 가는 이 유입률, 유입에서 상담 신청으로 가는 이 전환율, 그 다음에 상담 신청에서 전화 상담 통화가 이제 되는 통화 연결률, 그 다음에 예약률, 방문율, 구매율, 재방문율, 재구매율, 추천율 이게 다 합쳐져서 로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퍼널에 대한 그 전환율을 이해를 하고 그 전환율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그 전환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전환율이 그냥 데이터만 봤을 때 뭐 지금 유입률이 뭐 한 3%야 했을 때 그냥 뭐 데이터 숫자적으로 사실 보면 안 되고 이게 다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기반에 따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어, 그런 전략과 예시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비를 100만 원 썼는데 상담 신청을 100명 했다. 그러면 상담 신청당 단가. 그다음에 100만 원 써서 방문 예약을 10명 했다. 그러면은 예약당 단가. 또 방문 5명 했다. 그럼 방문당 단가, 구매당 단가. 결국 이런 뭐뭐당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뭐당 단가가 결국 우리의 최종 구매하는 광고 그 우리 고객들이 구매하는 어 최종 객단가보다 무조건 낮아야 로아스가 100%가 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얼만큼 더 높은지에 따라서 이제 로아스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약률만 보면 안 되고요. 통화 연결만 봐서도 안 되고, 구매율만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보통 이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 신청을 잘 받기 위해서 후킹으로 뭔가 광고를 해요. 그러면은
상담 신청은 잘 하겠지만 예약률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럼 뭐가 도대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뭐당 단가예요. 내가 이런 전략을 썼을 때 결국 최종적인 이 결제당 단가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앞서서 방문당 단가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리고 예약당 단가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뭐뭐당 단가를 이제 사실은 결론적으로 낮춰야 되는 방향으로 퍼널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네. 그다음에 유입률입니다. 처음으로는 인지한 사람들 중 얼마나 유입을 했는가예요. 그래서 유입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야 합니다. 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입 나누기 인지잖아요. 결국은 유입을 많이 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를 해야 유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우리가 보통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 상단에 있는 비즈니스 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실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상단의 비즈니스 폼을 이제 기획을 해서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해볼 수 을것 같아요. 뭐, 보통, 음, 좀 눈에 띄는 이미지를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친구한테 카톡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좀 편한 말로 하잖아요. 뭔가 광고 같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언어를 좀 써본다든지 혹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볼 때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보려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 친구의 피드를 보려고 들어가는데 그럴 때 사실은 먼저 우리가 그게 광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보통 3초 이내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눈에 띄는 어떤 어, 이목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에 끌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뜬금없이 뭐 불을 지른다든지 뭐 뜬금없이 무언가를 부순다든지 그러면은 주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인지율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유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입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재밌는 영상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클릭하진 않잖아요. 결국 클릭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니면은 클릭하면 뭘 더 드릴게요. 뭐 이제 더 알아보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얼만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취했느냐. 그리고 인지를 했으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취했느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광고 소재에 행동 문구를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알아보기라든지 혜택 알아보기 그러면 궁금해서 이제 클릭을 하겠죠. 이거는 유입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음 내용이 궁금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3초 뒤 공개하면서 3, 2, 1 하면서 뭔가 기획을 하면 이 사람 피드에서 막 넘기다가 3초 뒤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냥 뭔가 멈춰보는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런 소재를 사용해서 어, 클릭률이 많이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체 특성을 살려서 또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원장님이 갑자기 막 춤을 춘다든지 아까 위에 있던 3초 뒤 공개해 본다든지 뭐 카카오톡에서는 어, 카피를 뭔가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뭐 키키키 이런 걸 뭐 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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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써본다든지 뭔가 그런 매체 특성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틱톡은 뭐 이러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메타는 이러려고 그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체 특성을 살려서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율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중에 얼마나 이제 전환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입을 해서 전환까지 잘 끝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입하고 전환까지 끝까지 이제 읽어야겠죠. 이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입 후 전환까지 이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랜딩 페이지를 짧게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짧게 하는 것도 분명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한데 짧게 하면 아무래도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겠죠. 우리 오토 비즈니스는 대부분 비급여, 뭐 병원으로 치면 비급여,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로 치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뭐 자동차로 치면 3,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간단한 설명으로 인해서 상담 신청을 받으면 전화 상담 때 얼마나 그냥 단순 문의가 많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도록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짧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전환당 단가를 10,000원으로 맞춰서 나는 상담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올릴 거야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니면 상담 페이지를 짧게 해서 전환 단가를 10,000원으로 맞추고 그 고객들한테 알림톡을 보내서 알림톡에서 나는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줄 거야. 그러면 상담 신청하고 알림톡에서 뭔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전화 상담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한 걸 토대로 관심도를 올려서 전화 상담하게 할 거야.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퍼널을 내가 상담 신청하고 전화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알림톡이라는 퍼널을 넣은 거고 그 퍼널에서 교육이라는 퍼널을 넣은 거겠죠. 그래서 상담 신청, 교육, 뭐 전화 상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읽었다고 그러면 전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창업이라고 해봅시다. 창업하는데 갑자기 맨 밑에 우리 브랜드는 창업하는데 3억이 들어요. 3억 있으신 분들만 신청하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신청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프로모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허들을 낮춰주는 거죠. 일단 상담 먼저 받아보고 결정을 해보세요라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서 오른쪽에 랜딩 페이지에 이제 행동 문구를 뭐 가격 알아보기라든지 이벤트 신청하기, 무료 상담 받아보기 이런 행동 문구들을 여러 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체류 시간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이탈률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탈률이 높은 페이지를 확인해서 그 단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 단에 있는 기획을 좀 수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랜딩 페이지를 조금 짧게 해서 아예 뭐 이탈할 것도 없는 것도 첫 페이지만에 이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은 뭐 거의 이탈을 읽다가 이탈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랜딩 페이지 짧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통화 연결률입니다. 결국 상담 신청을 한 고객이 전화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전화 상담까지 이어졌는가잖아요. 결국은 통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 신청을 했는데 상담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의 수를 최대한 낮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 신청을 하고 나서 알림톡을 발송해서 뭐 어떤 번호로 갈 거니까 받아주세요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보통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잖아요. 그리고 02 스팸 번호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받으니까 어 010 번호 어떤 번호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기억하고 좀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는 상담이 안 되는 전화 횟수 낮춘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단순 상담의 문의 수를 낮추는 거. 예를 들면 조금 전환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랜딩 페이지 길이라기보다는 설득력을 좀 더 높여서 어, 관심도를 끌어올린 사람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상담 신청 후에 뭐 5분 이내 통화를 해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신청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받고 싶지 않고 괜히 어떤 번호 전화 간다 했는데 그 번호 기억하고 오히려 전화를 안 받는 고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상담 신청 후 알림톡을 발송하여 상담을 인지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광고에서 상담이 안 되는 고객을 필터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이 브랜드는 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도까지의 뭔가 필터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의 필터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수집 항목을 늘려서, 어, 뭐 예를 들면 이름 연락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입력해야 되는 것들을 좀 귀찮은 것들을 좀 더 추가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필터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약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광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광고에서 이어지는 당연히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 전화 상담을 어떻게 하고 그 이후의 전략을 또 이제 개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를 이제 받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 얼마나 예약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내가 이제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랑 통화해서 예약하면 제가 뭐 더 드릴게요라든지 아니면 보통 제가 저도 이거 좀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광고주의 광고에 어 제가 상담 신청을 남겨서 직접 들어보고 저도 상담을 직접 받아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그냥 대뜸 전화해서 뭐 우린 어딘데요? 뭐 이벤트 신청해 주셨죠? 언제로 예약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가운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대뜸 예약한다 그러면은 누가 예약을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약을 하기까지의 그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려면 뭐 한 80점까지 이제 관심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관심도를 올리기 위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상담이 아니라 뭐 단순히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약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당겨서 예약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요즘에는 예약률이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컨설팅과 같은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신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보셨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는지, 그러면서 고객이랑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은 상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15분 정도 통화를 하고 예약을 잡으면, 어, 예약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또, 그분들이, 방문하는 그 방문율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방문율인데요. 어, 방문율은 이제 예약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방문을 했는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방문 예약하고 나서 이제 취소를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율을 낮추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여기서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도 예약해놓고 까먹잖아요. 까먹으면 사실 당일 되면은 그 내가 별로 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안 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취소해버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예약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아, 나 이때 예약했으니까 약속 잡을 때 이건 좀 피해서 잡아야지라고 사실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약을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알림톡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약을 했지만 또 예약하기 위한 점수가 아까 제가 80점이라 그랬잖아요. 또 방문하기 위한 점수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예약해놓고 또 방문하기까지 또 귀찮거든요.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또 올리기 위해서 저희는 세일즈 킷이라는 거를 보내요. 어떤 거냐면 전화 상담만으로 무언가 알려줄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비포 앤 애프터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인테리어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으로 하여금 확 관심도를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일즈 키트들을 조금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노쇼 캠페인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객님이 노쇼를 하시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노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라는 그런 일정 이야기들을 전화 예약할 때도 이야기를 해주고 세일즈 키트에도 그런 걸 포함해서 보내면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어, 미안해서 이렇게 좀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좀 내성적이신 분들은 음, 오히려 끝까지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또 그분들한테 예약 사실 인지하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중간에 예약을 변경해야 되신다면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해달라. 오히려 예약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다른 이제 분들한테 권리를 오히려 다시 돌려드리는 좋은 행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우리가 안 좋을 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날씨가 내일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추가로 뭘 더 드려요라든지.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방문율이 변화되는 거를 이제 프로모션으로 방문율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매율입니다. 방문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구매를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문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무턱대고 자꾸 비싸게 팔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어, 패키지를 정말 촘촘하게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고객을 안 놓칠 수 있어요. 100만 원만 가진 분들도 결제하게 해야 되고, 50만 원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결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일단 가격대별로 많이 패키지 상품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 방문해 주셨으니까 뭐, 이번에 프로모션을 들어요 하는 프로모션으로 조금 뭐,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신뢰도거든요. 결국 오프라인, 우리 업장이 방문했을 때, 뭐, 여기선 이제 인테리어부터, 그 다음에 그 데스크 혹은, 뭐, 거기 사장님의 어떤 말투라든지, 그 다음에 옷차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상냥한지, 그리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지, 그 명함에서도 그런 게 다 드러나고, 고객한테 이제 보이는 그 경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도를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조금 준비가 안 되면 아무래도 구매율이 좀 많이 낮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방문율입니다. 구매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재방문을 했는가. 그래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장치를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구매하고 나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거나 그거를 알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제품을 구매해 놓고 와 이거 정말 좋다 해놓고 한 달 뒤 까먹는 경우도 많고요. 어 그다음에 만족도가 아니면 좀 적거나 근데 그 만족도가 적은 게 결국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인지시켜 주는 것만 해도 아, 내가 이 목표에 있어서는 정말 잘 달성을 했구나. 그래서 만족한다.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놓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하는 건 결국 두 번, 세 번 올 수밖에 없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 자체를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AS를 좀 이렇게 더 봐주는, 어, 1대1 케어를 좀 이렇게 부가 상품으로 넣어서, 뭐, 이 상품을 구매하고 일주일 뒤에는 방문해서 그 상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무료로 봐준다든지, 그럼 이제 또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재방문할 수 있는 형태로 상품을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상품 지금 어떻게 잘 써보고 계신가요? 처음에 저랑 이제 얘기 나눠봤을 때 이런 부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계신가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보통 다이어트 분야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죠. 뭐, 한 달 됐을 때, 혹시 지금은 뭐 이렇게 PT도 그렇게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방문 프로모션입니다. 재방문했을 때 뭘 더 드려요. 뭐, 이건 프로모션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퍼널마다 다 프로모션을 넣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률을 더 올리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결국 프로모션도 광고비잖아요. 이 광고비를 안 썼을 때의 그 전환율보다 썼을 때 전환율이 높아서 결국 뭐뭐당 단가가 더 많이 내려간다면 이건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천율입니다. 구매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제 추천을 했는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해주면 우리가 뭐 더 드릴게요. 기본적인 거죠. 추천해주시면 뭐 추천해주셨으니까 뭘 더 드릴게요. 라든지.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사실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제품이 좀 마케팅 안 해도 된다. 어, 마케팅만 잘하면 마케팅만 잘하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이 좋아서 만족할 만해야 이제 추천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 위에 적힌 재방문율에도 적힌 것처럼 만족도를 높이거나 인지시키는 것만 해도 아, 내가 정말 이걸로 잘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전환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과 예시를 조금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전환율 각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사실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지하고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유입률이잖아요. 유입률에 영향을 주는 게 광고 카피와 광고 디자인을 변경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영상이 어떤 영상을 쓴다든지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를 쓴다든지 카피를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것들 다 이제 인지와 유입 사이에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유입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거 두 가지만 사실은 하면 되고, 근데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매체의 특성과 우리의 고객의, 페르소나의 특징을 살려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전환율입니다. 상담 신청률. 네. 그래서 랜딩 페이지 기획을 바꿔본다든지,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을 바꿔본다든지, 그다음 랜딩 페이지의 프로모션을 바꿔본다든지, 그다음에 CTA 문구를 바꿔본다든지,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바꿔서 각각이 이제 상담 신청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얼마큼 기여했는지 A/B 테스트를 하면서 점점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 신청과 예약 사이에 이제 결국에 우리가 예약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려면 사람들이 왜 예약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약 실패 사유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왜 예약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약 실패 사유를 일단 기록을 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작업을 통해서 콜 스크립트를 계속 수정을 해 나가겠죠. 결국 콜 스크립트라는 게 우리가 고객한테 어떻게 응대하겠다라는 기본 매뉴얼이니까 그 스크립트를 계속 수정하면서 이제 예약률을 계속 체크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스크립트 수정하는 횟수 자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통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두 번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어서 해보고 뭔가 생기면 스크립트를 수정하진 않고 그냥 요소 요소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프로모션 넣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광고도 계속 바꾸듯이 콜 스크립트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예약률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사를 이제 교육해 볼 수 있겠죠? 스크립트대로 우리가 상담하면 막 로봇처럼 상담하잖아요. 딱딱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스크립트에 적힌 그 스크립트는 결국 그 상담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에 대한 어, 대처 멘트나 뭐 그런 것들 적긴 하지만 결국은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분들이랑 이야기하는 상담사들의 그 상담 스킬이죠. 뭐 톤이 될 수도 있고 어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유려하게 뭔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담사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담사 교육은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예약당 인센으로 해서 그렇게 주면 상담사가 알아서 그 능력을 키워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변경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예약하고 방문까지의 이제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알림톡을 문구를 이렇게 바꿔보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세일즈 킷을 이렇게 보냈을 때 또 저렇게 보냈을 때 그래서 방문율을 계속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 알림톡의 주기를 뭐 바꿔서 예를 들면 어 방문 하루 전에 보내고 3일 전에만 보냈는데 방문 일주일 이상 남으신 고객분들한테는 매주 보내다가 3일 1일 보내보고 뭐 그러면서 또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까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알림통 말고. 네, 한두 번씩 전화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을 또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방문해서 구매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방문 상담사, 결국 방문 세일즈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세일즈 하느냐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방문 세일즈의 이 스크립트가 결국 결제를 하게 하냐 못하게 하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문 세일즈 스크립트 마찬가지로 콜 스크립트처럼 어, 두 번 이상 수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바꾸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테스트해야 됩니다. 어쨌든, 위픽 부스터도 저희도 광고주분들이랑 만나잖아요. 만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스크립트가 저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계속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세일즈맨을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하지 않으면 더 발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일즈 킷, 예를 들면, 뭐, 빅부스토를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광고주분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소개서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고객이 좀 반응할 만한 포트폴리오로 뭔가 바꿔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외비 문서들을 많이 만들어서 혹은 보통 이제 오토 비즈니스 있으신 분들이 상담 신청 성과는 많이 구매하시는데, 어, 구매까지의 그 로아스가 낮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어 이렇게 상담하셔야 뭐 구매율과 방문율, 예약률이 높습니다 하는 그 스크립트를 뭐 조금 예시나 그런 매뉴얼들을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세일즈 킷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모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 이제 재방문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상품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분한테 인지시켜주고 그것만큼 만족을 시켜주면 상품 만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재방문해 주시면은 뭐 또 뭔가 프로모션 해준다든지 그래서 뭐 고객을 CRM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방문했으면 이제 재구매 다시 해야겠죠? 그때 재구매하게 하는 스크립트랑 처음 구매했을 때 스크립트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한번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스크립트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냥 똑같이 세일즈맨도 교육해야 되고, 또 처음 구매한 사람이랑 재구매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세일즈 킷이 또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도 바꿔야 되고요. 계속해서 A/B 테스트 계속 해나가면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은 뭐 추천 제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나가면서 조금 디테일한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각 담당자의 경험과 그리고 각 그 회사마다의 성격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해나가면서 결국은 각각의 전환율을 내가 0.1%라도 올려보겠다, 0.2%라도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 각 유입률, 뭐 상담 신청률, 뭐 통화 연결률, 뭐 예약률 이런 거를 진짜 0.5%씩만 다 올려도 최종 로아스는 뭐 거의 뭐 200% 이상 올라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작은 숫자지만 최종 뒷단에서 보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션 1이 끝났는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혹시? 지금 하시면 돼요. 딱, 아, 딱 10분 맞췄나요? 정도 약간 딜레이. 아, 그래요? 10분 정도 딜레이 빨리. 했으니까 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위픽 부스터에서 실제 광고주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는 실제 데이터를 제가, 어느 정도 반올림 해가지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는 지금
전환 단가가 25,000원에 통화 연결률이 85%, 예약률이 32%, 방문율 30%, 뭐 구매율이 60%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파일을 드릴 테니 뭔가 병원이랑 창업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어, 끝나고 Q&A 시간에 혹은 뭐 만약에 컨설팅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데이터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로아스 개선하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상품을 내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 다음에 광고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재방문을 하기 위한 CRM 활동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상품 개발입니다. 상품 개발에서는 어,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보통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교도 해보지도 않고 다른 브랜드랑 비교도 해보지도 않고 뭐 그냥 우리는 자신 있으니까 그냥 비싸게 받을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리프팅이라고 다 같은 리프팅이 아니면서 또 자동차 그래서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 상품명이 주는 어, 효과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상품명을 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상품명이 직관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설정을 또 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생각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생각하시는 그게 맞고, 그거대로 오직하게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세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에서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좋은 게 맞냐, 비싸게 하는 게 좋은 게 맞냐, 보통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가격은 그 어레인지입니다. 결국 낮은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고객이라도 와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싼 게 좋은 거냐, 비싼 게 좋은 거냐가 아니라 그 가격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은 사실 너무 강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꼭 상품 개발할 때 같이 반영해서 프로모션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하자면 결국 어떤 고객이 와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타사와 비교할 때 꼭 우리가 우월한 점이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가격이라도 우월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월점을 하나라도 가져야 되고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월점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는 있도록 상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광고 기획입니다. 뭐 저희 내부에서 쓰는 템플릿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강점, 프로모션, 타겟, 아까 상품 개발할 때 썼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 놓고 이제 광고를 기획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USP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타겟이 겪는 문제나 고민이나 니즈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적으시고 그거에 맞는 USP를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의 문제에는 세 개의 USP가 매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P가 먼저가 아니라 문제와 고민 니즈는 먼저 나열을 하고 거기에 USP를 매칭을 해서 하나의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USP 카피가 이제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상품 내용을 반영해서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 영업을 하잖아요. 그 영업 단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영업 스크립트를 확인하시고 반영해서 광고를 하셔야 돼요. 영업에서 얘기할 내용들을 다 넣으면 광고가 안 되겠지만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간단하게는 가격. 광고에서 50만 원이나 그랬는데 갑자기 영업에서 80만 원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가격부터 우리 병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우리 뭐 인테리어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 후킹 요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광고단에서 어떻게 하면 인지를 많이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후킹하는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문제와 USP를 결합한 것들을 한 단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단을 스토리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어 우리가 커머스 옷 살 때 대부분 뭐 뭐부터 보나요? 우리 보통 옷 사진부터 보죠. 그래서 보통의 커머스 그 의류 쇼핑몰의 랜딩 페이지가 그 착장샷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나요? 사이즈 보죠. 그 다음에 뭐 보나요? 후기 보죠. 후기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착장샷을 먼저 많이 봅니다. 혹은 착장샷과 후기를 합쳐서 후기 착장샷을 좀 이렇게 상단에 해둘 수도 있겠죠. 결국은 문제와 USP를 결합을 한 그 순서의 배치로 랜딩 페이지를 이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를 계속 이제 바꿔도 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문제와 USP를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인가를 이제 하나씩 기획을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의 내용을 반영해서 기획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반영해서 기획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림톡입니다. 뭐 CRM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CRM도 단계, 트리거, 액션 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으로 해서 어느 단계에 내가 어떤 트리거를 가지고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네, 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위픽 부스터를 이제 위픽 부스터에 상담 신청 남겨주신 분들한테 발송하는 템플릿입니다. 저희는 성공 사례를 넣어서 이 이제 상담 신청 남기고 나서 성공 사례를 보면서 아 여기랑 하면 위픽 부스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아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 같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인지시켜서 상담했을 때 조금 관심도를 좀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업입니다. 간단한 스크립트 하나 들고 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를 맛있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도 제 전문 분야 아니어서 그 각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마케터 분들이랑 잘 이야기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평균 통화 시간이 뭐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이양률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약 실패 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스크립트를 주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도입을 먼저 뭐 확인을 하겠죠. 뭐 안녕하세요. 뭐 무슨 뭐 안과입니다. 그다음에 뭐 짧게 통화 가능하시죠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5분 15분 통화할 건데요. 가능하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통화 가능하시죠라고 이제 물어보고 또 그 전에 혜택을 얘기해서 통화에 대한 또 관심도 또 올리는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죠. 뭐, 어떤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인터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객이 이제 문제가 있죠. 많이 불편하실 텐데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런 사실 좀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주는 거죠. 뭐 시력 교정술은 우리 인체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눈에 받는 수술이라서 뭐 현재 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검사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고려한 점이 어떤 거인지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실 밑에 있는 장점들을 이 순서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맞춰서 이제 이 스크립트 있는 내용을 순서를 바꾼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지기 멘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픽 부스터 네, 성공 사례에서 제가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만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요. 퍼널 기획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온라인 비즈니스는 짧게 5개로 했잖아요. 근데 오토는 뭐 한 10개 넘었잖아요. 사실은 10개보다 더 길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퍼널 기획을 세부적일수록 좋다. 그리고 각 퍼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고객이,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매체에서 단순히 뭐 클릭률이 높다라는 건 클릭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결국 그거를 보고 끌리고 클릭을 한 거니까 그 퍼널이 고객의 행동에 기반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퍼널들에 영향을 주는 상품 개발, 광고 영업에 디테일한 실무들을 좀 챙겨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뷰포스터 블로그 콘텐츠에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보시고 혹시 뭔가 개별적으로 뭔가 더 이야기 저랑 나눠보고 싶으면 Q&A나 뭐 컨설팅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퍼널의 데이터를 꼭 확인하시고 개선하셔야 돼요. 보통 데이터를 내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데이터는 꼭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데이터를 개선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뭐, 일주일에 나는 이번 주에는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또 그거 개선을 해보시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터가 주는 오류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고객이 행동의 결과가 데이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주는 그 의미를 그냥 높네, 낮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고객한테 실제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실패 사유를 정리하라는 것도 고객 의견을 직접적으로 몇 번 물어보면 3명한테만 물어봐도 그 3명이 공통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데이터와 별개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고객이랑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마케팅 아무리 잘해도 상품이 별로면 안 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마케팅 잘하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품이 별로면 안 된다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상품 개발에는 시간 많이 쓰지 않고 광고비를 어디에 쓸까, 어떻게 쓸까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고객분들한테 더 좋은 만족도와 더 좋은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기 위한 시간을 상품 개발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도 사실 뭐 길지도 않아서 제가 디테일한 예시들을 많이 음, 이야기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Q&A 때 질문해 주시면은 많이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혼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시간 Q&A를 받겠습니다. 음, 줌 하단의 채팅창 통해서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내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 계속 메모를 해주셨네요. 다시 보죠. 네, 네, 중간에도 있네요. 네, 저희가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네요. H님, 이거 읽으면 음, 될까? 세일즈 킷이 매력적으로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기획과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저 세일즈 킷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PDF 파일, 뭐 워드 파일, 이미지, 동영상 그 형식은 어떤 거라도 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통해서 고객의 어떤 고민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랑 진행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일즈 킷이 성공 사례 이제 요약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병원으로 치면 여기에서 내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뭔가 우리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한 병원이고 이거는 다른 병원에 대비해서 뭐 그래프로 이렇게 압도적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은 고객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고민과 자료 이렇게 기획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는 뭐 보통 소개서가 세일즈 킷이 되고 포트폴리오 이제 그런 것도 세일즈 킷이고 우리가 입사 지원할 때 내는 포트폴리오도 세일즈 킷인 것 같아요. 네. 세일즈 킷, 버블님의 이야기, 버블님의 이야기도 질문도 같이 대답해 주신 것 같고요. 음, 네, 김희원님께는 DM 드렸습니다. H님이 계속 질문해 주셨는데 CRM은 자동화인가요? 아님 단계별로 발송하는 건가요? 네, CRM은 자동화 할 수도 있고, 일단은 CRM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이 어떠한 상황에 계속 처하잖아요. 그 상황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알림톡으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직접 고객한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알림톡, 뭐 문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자동화 할 수도 있고, 자동화 말고, 어떤 특정 고객의 상황이 됐을 때만 한다고 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램님이 네. 피부과 기준 가장 효율이 좋았던 설문품이 삶은 폼의 뎁스는 몇 뎁스는, 개인가요? 이것도, 어, 설문 폼의 뎁스도 보통 폼에 뎁스가 많으면 이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설문 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폼 간의 이탈수가 점점, 그러니까 설문을 함으로써 참여하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고객들이 좀 재밌어 해요. 그래서 폼의 뎁스 수가 뭐가 효율이 가장 좋다기보다는 그 설문 폼의 그 기획을 정말 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맞춰서 맞춤으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이야기를, 기획을 좀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 피부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나의 고민 부위를 선택을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이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볼의 어떤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페인 흉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볼에, 뭐, 근데 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보통, 뭐, 무슨 점이 있을까요? 뭐, 짜잘짜잘하게 많은 점, 이러고 이제 이미지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하기 좋은 그런 좀 구미가 당기는 방식으로 설문 폼을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뎁스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7뎁스까지 한 게 가장 좋았던 것도 있어요. 네. 누락 질문. 인지장치 요즘 좀 성과 잘 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그, 쇼폼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쇼폼 중에,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1분만 들어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혹은 뭐 15초만 들어봐. 뭐 그런 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거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콘텐츠도 성과가 잘 나옵니다. 오늘 발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안내 다시 드릴 텐데요. 어, 마지막에 저희 그 웨비나 설문조사 링크를 드릴 건데 거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리드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PDF 내용이 약간 수정돼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하셨었는데, 녹화본도 제공되고요. 어, 그, 저희가 참석 등록하신 분들, 등록하신 이메일로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없으시면 또 추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놓치셨더라도 저희에게 어, 별도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유한 인사이트가 여러분 마케팅 실무에 작지만 강력한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께서는 위픽 부스터를 통해서 광고 진행하실 경우에 30만 원의 추가 크레딧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레터 골뱅이 위픽.kr로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저희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늘 웨비나에 대해서 설문 답변해 주신 분들 그 이메일로 저희가 오늘 발표한 자료 PDF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